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육신에 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페이지로 하면 73페이지죠. 자, 교과서 73페이지에 육신편 되어 있습니다. 자, 73페이지 육신편. 자,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을 다 펴주십시오. 어떤 사주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자, 갑자년 병자월 을해일 신미 시 이렇게 사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울 내용이 육신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 보통 시중의 역학 같은 경우에는 살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백호 대살이 있다든지 아니면 망신살이 있다든지 바람나는 도화살이 있다든지 그리고 남편을 잡아먹는 백호대살 이렇게 해서 살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주를 많이 씁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살을 거의 쓰지 않죠. 보통 시중에서 사용하는 살이 한 300가지가 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살 중에서도 한 30가지 정도 굉장히 그 적중률이 높은 것만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교과서에 저희들이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살 부분은 뒤에 따로 동영상으로 저희들이 아주 상세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한두 번 정도만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근데 저희들 만리식 사주는 살을 가지고도 안 보고 도대체 뭘 가지고 보느냐. 어떤 분들은 격국 용신으로 사주를 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들은 격국도 보지 않고 용신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주는 뭐로 보는 거 아니? 바로 이 육신으로 사주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란 그 사주가 가지고 있는 신하들이죠. 자, 그 신하들이 뭔가를 알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신하들의 역할, 이 신하는 어떤 일을 하고 이 신하는 어떤 일을 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일단 사주의 90% 정도는 공부를 하셨대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육신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육신은 비견이라는 육신이 있습니다. 자, 이 비견은 사람이죠. 내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하고 얼굴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고 생김새도 똑같고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게 비견이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같은 형제인데 아버지도 똑같고 어머니도 똑같은데 같은 배 속에서 따로 내 형제죠. 똑같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이제 진짜 자식이고 하나는 바깥에서 주혼 자식처럼 진짜 자식이 아닌 상속권이 없는 그런 자식을 급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는 식신이라는 게 있고, 능력은 참 좋은데 내가 나름대로 발휘를 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잘 안 되는 상관이라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신용과 재주가 있는 정제라는 그런 신화도 있죠. 자, 수단은 아주 뛰어난데 자기 재물을 모을 수 없는 또 편재라는 그런 신화도 있습니다. 내 윗사람에게 정성과 모든 힘을 다하는 정관이라는 그런 신화도 있고, 아주 생긴 것도 우락부락하게 생겼으면서 힘과 지략이 출중한
평관이라는 그런 신화도 있습니다. 어질고 순한 정인이라는 신화도 있고 눈치와 재주가 아주 뛰어난 편이라는 그런 신화도 있습니다. 자, 이 정인이라는 신화는 저희들은 보통 인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인이란 말과 편이란 말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신화 해봤자 아까 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육신이란데 6명의 신화인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신화가 몇 개입니까? 총 10개죠. 그래서 육신은 비견, 급제,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평관, 인수, 편인 해서 모조리 10개의 신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사주에서 이 신화들이 어떻게 자리를 배치하는가를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자리 일간이라 그랬죠. 요거는 자기 자신입니다. 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신화로 치지 않죠. 자, 그다음 이 전체 사주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게 월지예요. 자, 이게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연속극으로 많이 따진다 그러면 임금입니다. 왕이고, 자, 왕이 정권을 누구한테 줍니까? 재상한테 주죠. 영의정 재상한테 정권을 줍니다. 이 정권 재상한테 모든 권한을 주가지고 나머지 신하들을 움직여 가지고 정치를 하고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게 사주의 기본 구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전체 사주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거는 월지 왕이죠. 왕은 원래 놀고 먹는 거니까. 자, 그럼 왕은 모든 권한을 내 일간 재상한테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재상은 나머지 신하들을 데리고 정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신하들 이름을 한번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 신하는 아주 능력과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좌충우돌하면서 자신의 뜻을 제대로 못 펴는 상관이라는 재상을 신하를 하나 가지고 있죠. 옆에 또 보니까 급제라는 신하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평관이라는 신하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또 보니까 저기 편제라는 신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인수라는 신하를 가지고 있고 여기 또 보니까 편인이라는 신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왕은 재상한테 모든 권한을 주고 이 재상은 나머지 자기 부처의 장관들이 있죠. 자, 그 장관들이 상관이라는 장관, 급제라는 장관, 편인, 인수, 편제, 평관이라는 이런 장관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할 듯 같기도 하고 모를 듯 같기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누구 겁니까? 그렇죠. 바로 사람의 사주입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제 것 같으면 내가 이 사주의 주인공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나는 세상의 왕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세상은 나의 세상이며 내가 왕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태어날 때 그리고 내가 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서 딱 태어났었을 때 내가 신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옛말에 그런 게 있죠. 사람은 먹을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처럼 내가 신하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자, 내가 딱 태어나가지고 신하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재상이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자, 이 재상이 내한테 아주 충성을 다하는, 그리고 나에게 굉장히 열심히 나를 보필하는 그런 신하 같으면 일단은 나는 안심을 해도 돼요. 근데 또 내가 태어나가지고 봤는데 이 재상이 벌써 나를 역처를 하고 역모를 꾸미고 나를 쫓아내려고 그러고 이런 이제 재상을 가지고 있으면 태어나자마자 고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태어나자마자 부모님 덕을 못 보게 됩니다. 어릴 때는 맨날 아파가지고 꼬랑꼬랑하게 되죠. 자,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하면서도 참 내 나름대로 열심히 뼈 빠지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보정 잘못해가지고 돈 날렸다든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일이 없다든지, 집을 하나 샀는데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일생이 계속
고달프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비록 내 재상이 좋다 그래도 나를 모필하는 신하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고 보니까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재상이고 그다음에 이 재상을 따르는 신하가 몇 개를 했습니까? 6개를 했죠. 그래서 육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비록 재상을 일단 잘 만나면 좋지만 재상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자, 좋은 신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희신이라 그랬습니다. 재상이 나한테 나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신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재상도 자기 혼자서 일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재상도 자기가 부리는 신하들이 있어요. 자, 군대로 따지면 내가 장군이면 내 밑에 부관들이 있습니다. 이 부관들이 지략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부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완과 재주가 좋은 그런 부관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호전적이고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부관이 있을 수도 있고 머리가 아주 좋은데 가끔씩 실수하는 그런 부관이 있을 수도 있고 용기밖에 없는 그런 부관이 있습니다. 우격다짐으로 용기만 아주 충천하는 그런 부관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부하들을 데리고 있는데 이 부하들이 굉장히 호전적이고 싸움을 좋아하고 그칠고 하면 이 사주의 주인공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사람들만 만나면 싸우기를 좋아하고 절대 안 질려고 그러고 부모하고도 싸우고 형제하고도 싸우고 이웃하고도 싸우고 그다음에 친구들하고도 싸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싸움꾼 사주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하들이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점잖합니다. 옛날 따지면 선비처럼 어젓한 그런 신하들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주의 주인공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사주의 주인공이 누가 보더라도 어젓하고 점잖은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사주를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신하들이 돈을 버는데 아주 뛰어나요. 돈을 신용도 좋고 재주도 있고 말도 잘하고 수완도 있으면서 그리고 재물을 끄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러면 이 사주의 주인공이 뭡니까? 바로 그렇죠. 장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대부의 사주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주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하들을 또 보니까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나를 좋아하고 저쪽에서 나를 좋아해요. 막 인기가 충출하는 그런 사주예요. 그런 분들은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연예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정치를 해가지고 시장이 된다든지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어떨 때는 대통령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믿고 이끌어주게 되면 또 그런 쪽으로 가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내 사주에 어떤 신하를 가지고 내가 태어났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아셨습니다. 저는 제 사주를 가만히 보니까 저는 훈장 선생입니다. 가르치는 누구를 가르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글 쓰고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신하를 제가 많이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직업이 이렇게 남들 앞에 서 가지고 이 글을 가르치는 그런 그 직업이 되온 것 같습니다. 또 이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 또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글 쓰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저는 장사나 이런 쪽보다는 글 쓰고 그다음에 공부하고 남들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이런 신하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직업이 계속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사주를 뽑았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해가지고 내가 어떤 신하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갖다가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사주 찾는 거는 그냥 만세력을 찾아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찾는 거는 찾는 도표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그 북극성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냥 치면 바로 찾아가지고 프린트가 딱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강사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거 하고 주변 사람들 거 10명, 20명 이렇게는 안 되지만 몇 사람 정도는 저희들이 다 무료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 신하들이 아무리 많아봤자 결국
비견, 급제, 식신, 상간, 정제, 편제, 정관, 평관, 인수, 편인 해가지고 10개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비견이 뭐다, 급제가 뭐다, 식신이 뭐다, 상관이 뭐다 하는 거, 요 10가지의 의미와 뜻을 굉장히 상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 설명한 게 저희들이 재미있는 육신여행이라고 책이 있습니다. 또 강의 테이프가 있습니다. 강의 테이프가 총 제가 읽기로 10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테이프하고 그 다음에 책이 또 제법 이렇게 두껍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일단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동영상으로는 저희들이 많은 시간들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런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지금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자, 요 10가지의 신화에 관해서 상세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하고, 그 강의 테이프는 저희들이 다 이제 원래는 파는 겁니다만은 저희들 회원에 한해서는 뒤에 그 고급반이나 거기 가게 되면 무료로 저희들이 임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상세히 공부를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시는데 제가 조그마한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이 10가지의 육신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신을 크게 저희들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산팔자, 하나는 물팔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산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주 평범한 산이고, 요거는 굉장히 이제 가파른 산이고, 요거는 지금 바다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자, 누가 산에를 오르는 거야. 자, 가파르게 이렇게 똑똑똑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도 또 누가 산에를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점잖하게 올라가는 요 산 이름을 우리는 정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 산 이름을 우리는 평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바다에도 물고기가 있는데 낚시로 잡을 수 있는 뭐 도미라든지 칼치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도다리나 요렇게 이제 물고기들, 요렇게 하나하나 잡을 수 있는 이 물고기 이름을 우리는 정제. 한 마리를 잡으면 뭔가 돈이 되고 맛이 있는 이런 고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물고기 떼가 있어요. 고등어 떼, 부새 떼, 정어리 떼, 이렇게 이제 물고기가 아주 많아요. 떼거리로. 예, 굉장히 한 번 잡았다면 왕창 잡히는 게 있습니다. 요걸 우리는 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제. 하나를 잡으면 조금 힘은 들고 그거 하더라도, 자, 물고기를 하나를 잡더라도, 자, 하나를 잡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하나를 잡으면 뭔가 돈이 되는 이는 물고기 이름이 정제, 왕창 잡아야지 돈이 되는 물고기 이름이 편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데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낚시로 잡는 거예요. 큰 돈 안 들이고 큰 힘 안 들이고 잡는 낚싯대, 그 다음에 그물로 잡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 방에 잡았다면 뭔가 돈이 되는 그런 건데, 그래도 그물을 가지고 낚시를 하려고 그러면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또 근처에서는 낚시를 할 수가 없죠.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바다로 나가려고 그러면 큰 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배에 선원들이 또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원 인건비 주죠. 그다음에 큰 배 있어야 되죠. 또 기름을 엄청나게 쓰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 고기를 어지간히 많이 안 잡아가지고는 제대로 되지 않죠. 자, 식신 같은 경우에는 낚시로 해가지고 잡으니까 조그만한 배가 있어도 되죠. 그리고 가까운 근교에서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으니까 큰 비용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낚시로 잡는 거, 그물로 잡는 거. 자,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더라도 사람이 필요하고, 산에 올라가더라도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이보다는 여럿이 가는 게 좋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비견이라는 사람, 급제라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에를 오르는데 그냥 우리가 막 턱턱 해가지고 열심히 걷는 것보다는 조금 걸을 때 좀 등산복도 좀 좋은 걸 입고,
요즘 뭐 고아텍스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좋은 거 있고, 그다음에 등산화도 아주 편한 걸 신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도 또 굉장히 좀 좋은 걸 쓰고, 배낭도 몸에 탁 붙는 걸 입고 장비를 잘 갖추고 산을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편하겠죠. 자, 그럼 그 장비를 잘 갖춘 걸 인수하고 편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는 거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또 어떤 사람 사주를 딱 보니까 평관, 정관이나 평관, 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 사주에 정관이 있든지 평관이 있으면 너는 관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관은 단순하게 관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삼팔자예요. 자, 여러분들 산에 오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주에 정관이 있든지 평관이 있든지 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팔자 자체가 삼팔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보통 많이 계신 분이 공직입니다. 공무원들 보면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해가지고 그래도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하든 7급 공무원부터 시작하든 시작해서 계속 열심히 근명성실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그분들의 목표가 진급하는 거죠. 그리고 행정공무원 같으면 국장님 되는 게 목표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공무원 연수원에서 강의를 한번 하면서 이제 들었는데, 공무원의 꽃이 국장님이 아니고 사무관이라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 같으면 목표가 사무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관보다는 국장님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의 정상이 이제 최고다. 내가 공무원을 했었으면 그래도 부산 같으면 부산시청에 국장까지는 내가 한번 하고 옷 벗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내 목표를 여자 딱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중간에 이제 사무관으로 해가지고 그만두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반 구청에 과장님을 해가지고 그만두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 공무원 시작했다 해가지고 이 높은 산에 꼭대기까지 다 가는 법은 없죠. 근데 일단은 사주에 관이 있는 사람들은 뭘 하는지 모르는 나이가 열심히 삽니다. 어릴 때도 열심히, 그 다음에 직장생활도 열심히, 사회생활도 열심히,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관의 특징이죠. 자, 관은 열심히 산에 오르는 사람처럼 내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되면 거기서 인정을 받고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이 단순하게 공무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직장 생활을 이야기를 하면 되죠. 요즘 공무원도 직장 생활이고, 그다음에 삼성의 직원이 된다든지, LG 그룹의 직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일반 중소기업의 직원이 된다든지, 이것도 다 관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그런 발자다. 사주에 관이 있으면 너는 월급쟁이, 너는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근명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그런 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그냥 산에 오르는데 우리가 운동화 신고 아니면 구두 신고 양복 입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즘 따라지면 고아텍스 아주 좀 비싸지만 편한 그런 옷들이 있죠. 자, 그걸 입는다는 건 뭡니까? 인수편인. 관도 있고 옆에 또 요 자리나 요 자리에 인수나 편인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산에 오르는데 장비가 좋다 그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잘 오를 수 있는 사람이다. 또 사주를 봤는데 관도 있고 옆에 또 인수편인도 있어요. 야, 그럼 너는 산 꼭대기까지도 한번 바라보겠다. 왜? 장비도 워낙 좋고 사람도 굉장히 근면 성실한 사람이죠. 과거에 제가 저희들한테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시청 공무원들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주 고위공직자들 그런 분들 사주를 보면 관만 있는 사람보다는 그 옆에 인수나 편인 있는 사람, 관하고 인수편이 두 개 같이 다 있으면 이거는 고위공직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공무원 중에서도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교감선생님들, 그렇게 이제 일반 평교사에서 조금 높이까지 진급을 하신 분들은 관만 있는 게 아니고 관하고 인수하고 같이 있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주는 이런 거보다는 같이 있는 게 더 좋다는 걸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또 물고기 정제, 자기 사주 요 자리나 요 자리나 요 자리에 정제가 있습니다. 정제가.
자, 이렇게 이제 정제가 있다는 거는 사주에 물고기가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물고기가 있다. 여러분들 물고기 보고 욕심을 안 내는 분들이 없죠. 그래서 물고기가 잡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 또 사주를 보니까 정제 해가지고 정제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또 편제 해가지고 막 사주에 제가 정제 편제가 막 세 개, 네 개씩 막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어떤 거니? 물고기가 많으니까 와, 너는 큰 부자 사주다. 이 물고기를 우리는 돈이라 그러거든요. 욕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쟤는 정제나 편제, 쟤는 재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돈을 벌라는 욕심, 돈을 벌라는 수단, 돈을 벌라고 그러는 능력이 바로 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그러면 사주에 정제나 편제 이런 게 막 많으면 야, 너는 돈을 벌라는 수단, 능력 이런 게 막 많으니까 부자 사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 욕심이 너무 많으면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허욕이라 그럽니다. 이런 분들은 가는 데마다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 저기서도 일, 온 천지로 일망양마 떠벌리면서 내한테 실속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이 돈이 되는 거 아니? 이런 분들이 돈이 돼요. 정제, 물고기 하나 딱 있어요. 자, 물고기 잡는 게 뭐랬습니까? 식신. 낚싯대도 있고 물고기도 있으면 요 낚싯대 있고 물고기 있고 하니까 뭔가 이게 던지기만 하면 돈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쌤 저는 낚싯대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인데요. 자, 낚싯대 두 개라는 거는 헛낚시입니다. 낚싯대 있으면 뭐합니까? 물고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주에서는 두 개가 되면 한 개 있으면 그거는 언젠가는 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두 개 되면 성능이 시원찮으니까 두 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있다 해가지고 좋아할 거 없습니다. 시원찮으면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남자한테는 이제 자기 부인을 이야기를 할 때 재운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내 부인 덕이 있느냐 없느냐, 재운이 있느냐 없느냐, 재운이 좋으냐 나쁘냐 이걸 보고 여자한테는 자기 남편 운을 볼 때 관운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 사주에 관운이 있는데 이게 좋으면 남편 덕이 있는 거고 저게 시원찮으면 남편 덕이 없는 거죠. 자, 근데 어떤 사람 또 사주를 봤는데 여자 사주에 여기에 딱 보니까 정관 남편에 하나 있어요. 옆에 평관 창밖에 무슨 막까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 있고 평관 있고 와, 남편이 둘이니까 이건 땡잡았네. 아닙니다. 시원찮으니까 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결혼이 늦습니다. 남자가 하나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 거 아니? 내가 좋다 그래, 저놈이. 좋은데 지는 내 싫다 그럽니다. 이놈은 꼴도 보기 싫어요. 근데 이 말고는 나를 또 되게 좋다 그러죠. 그래서 내 좋다는 사람들은 내 싫다 그러고 내가 싫어가지고 죽겠는데 이거는 내 좋다고 쫓아다니죠. 이렇게 관이 여러 개가 돼버리고 나면 오히려 남편 덕이 없어져 버리죠. 별로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남자 같으면 정제나 편제가 이제 자기 부인이 되죠, 그죠? 그러면 한 개다 아니고 두 개니까 와, 이거 뭐 부인이 둘 셋이니까 좋겠네. 아닙니다. 어디를 가나 대접을 못 받아요. 어디를 하나만 있으면서 이게 좋은 쪽으로 나타나야지 자기 부인한테 확실하게 대접을 받는데 이게 두 개가 되면서 또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나게 되면 완전히 여자라고 그러면 지긋지긋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제나 편제는 단순히 아까 돈이 아니라 그랬죠. 돈을 벌라는 욕심인데 이게 너무 많으면요, 허욕심이에요. 허욕, 욕심만 많은 거고 실질적으로 내한테는 돈이 안 되는 그런 사주가 되죠. 그래서 너무 많은 것보다는 하나쯤 있으면서 낚시, 식신이 있는 것도 좋지만 이거보다는 상관이 있으면 더 좋죠, 그죠? 상관은 그래.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면 이게 바로 큰 부자 사주입니다. 자, 근데 물고기를 잡기는 잘 봤는데 정어리를 잡았다. 돈 안 됩니다. 잡으려고 그러면 부자를 잡아야 되죠. 그래서 이 물고기가 돈이 되는 물고기인지 돈이 안 되는 물고기인지 그거는 또 우리가 뒤에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은 식신은 뭔가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거다 하는 거. 우리가 바다로 따지면 물고기를 이야기하고, 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강사잖아요, 그죠? 제가 강연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능력을 뭐로 발휘합니까? 요거로 발휘하죠. 그래서 사주에 식신이나 상관 있는 사람들은
언변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글을 쓰는 사람들은 뭐로 발휘하죠? 자, 여기 문필력으로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수단으로 발휘하게 되죠. 그다음에 신문 기자들은 예리한 논리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신이나 상관은 단순히 낚싯대가 아니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계라든지 아니면 방송 이런 데 보면 식신이나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다음에 재계 그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제나 편제가 있는 분들이 참 많고, 그다음에 공직에 계시는 분들, 교육공무원이든 행정공무원이든 경찰공무원이든 군 공무원이든 이런 분들은 정관이나 편관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 정관은 점잖은 건데 편관은 뭡니까? 아주 이거 저 산을 막 타고 올라가는 거,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게 보통 행정공무원이라고 그러면, 행정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군인이나 경찰 이런 계통을 이야기합니다. 행정공무원 중에서도 이제 감찰계 이런 걸 이야기하고 군인이나 경찰 중에서도 형사라든지 이런 쪽을 이야기하는 게 편관이죠. 그래서 정관이든 편관이든 이게 있는 분들은 관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다. 정제나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영업, 장사 쪽으로 관계가 있다. 식신이나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계가 있다. 비견급제가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죠. 사람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견이나 급제가 자기 사주에 있으면서 좋은 쪽으로 작용하게 되면 사람을 다루는 수완이 굉장히 좋아요. 사람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인기 직종으로 나오면 되죠. 자, 인수편의는 뭔가 내가 산을 열심히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보니까 인수편의는 단순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인수편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을 하는 학교생 같으면 그게 바로 인수편인이에요. 남 가르치는 일이 인수편인입니다. 그 다음에 집 짓는 거, 남한테 잘 살게 만드는 거 인수편인이에요. 그 다음에 물건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인수편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로 이제 간호사들 남 보살피는 거 인수편인입니다. 자선사업 같은 거 인수편인이에요. 그래서 인수편인은 단순하게 산 오르는데 등산복 이렇게 하지 말고 남을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모든 것이 다 인수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육신여행이나 아니면 대학이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상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들이 그 테이프 내용도 엄청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만 해도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그런 개념을 잡기 위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어떤 사람 사주가 있습니다. 자, 요게 내가 몇 년도, 몇월, 며칠, 몇 시 해가지고 사주를 딱 타고났습니다. 자, 내가 태어난 월 이거는 무주큰 왕이라 그랬죠. 요 일간 요거는 내면서 재상이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이제 1번 신화, 2번 신화,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해가지고 신화를 가지게 되죠. 자, 그럼 이 신화들 요 하나하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내 왕하고 내를 제외한 요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신하들이 자신한테 충성을 당하는 신하들이 많으면 그거는 좋은 사주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이제 부럽게 잘 사시는 그런 사주죠. 근데 이런 신하들이 막 엉망진창으로 막 태어났어요. 굉장히 나한테 나쁜 귀신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신하가 나한테 좋은 쪽으로 작용하면 희신이라고 그랬죠. 이 신하들이 나한테 나쁜 쪽으로 작용하면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요게 이 신하들이 모조리 희신만 있으면 사주 보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아니면 모조리 귀신만 있어도 사주 보기가 아주 쉬워요. 근데 어떻게 된 판인지 희신 한 3개, 귀신 한 3개 이런 식으로 섞여 있어요. 아니면 귀신 5개, 희신 1개 섞여 있어요. 아니면 희신 4개, 귀신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짬짬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스럽죠. 요게 요령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느냐? 그 변화가 20가지예요. 그래서 20가지 정도의 변화만 여러분들이 알면 그건 감이거든요.
저희들이 앞으로 고위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개념, 내 사주에 있는 신하들, 이 신하들이 아무리 많아봤자 결국 이 10개 중에서 들어간다. 자, 근데 신하 중에서 딱 쪼가리 내가지고 위에 거 이거는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게 딱 위에 있는 신하들은 그 성격이 확 두드러집니다.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밑에 여기 있는 신하들은 은근히 나타납니다. 밑에는 숨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자리나 요 자리에 들어가 있는 신하들은 은근히 숨어 있는 거고, 여기에 나타난 거는 요거는 확 드러난다. 자, 그러면 요 위에 신하들, 요게 더 중요합니다. 위에 게. 요 신하들이 하나, 둘, 세 개가 지금 나타나는데, 딱 보니까 관이 있다. 너는 뭘 하는지 모르는데 월급쟁이다, 왜? 그래서 잘 나가면 이제 공무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더 잘 나가면 대기업체 직원이 되는 거고, 안 되면 중소기업이든 조그만한 그런 회사든 자기가 가가지고 월급을 받으면서 윗사람을 모시고 회사 사장님을 모시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죠. 자, 근데 관은 관인데 옆에 또 인수가 딱 있어요. 관도 있고 인수도 있으면 거기서 인정을 받으면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관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참 열심히 사는구나. 관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가 있다. 쎄 빠지게 하는데 잘 안 되는 분이죠. 자, 그러면 인수가 한 개만 있으면 참 열심히 산다. 두 개 있으면 게으릅니다. 열심히 하다 못해가지고 오히려 게으러져 버리죠. 자, 딱 보니까 비견이나 급제가 있어요. 여기에 비견이 있던 급제가 있던 이런 신화가 있으면 너는 사람과 연관된 사업이다. 대인 서비스, 대인 관계 이런 데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다. 그게 좋은 쪽으로 작용하면 사람으로는 크게 출세하겠다. 나쁜 쪽으로 작용하면 사람으로는 아주 혼쭐이 나겠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내한테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식신이나 상관이 요 자리나 이런 데 있게 되면 너는 능력을 발휘한다. 입으로 발휘하든 글로 발휘하든 솜씨로 발휘하든 기술로 발휘하든 아니면 자신만의 그런 노하우, 목수 같으면 자기 이거죠. 기술로 발휘하는 거죠.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먹고 산다. 이게 희신으로 작용하면 그걸로 인해서 너는 크게 대성을 할 거다. 나쁜 쪽으로 작용하게 되면 참 열심히는 하는데 별로 실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정제나 편제는 재물이다. 그게 재물을 벌라는 욕심인데 시신 쪽으로 작용하면 이거는 돈이 되는 사람이고, 나쁜 쪽으로 작용하게 되면 돈을 벌려고 쎄 빠지는데 실제로는 실속이 없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요 사주에 나와 있는 이 육신들, 자, 이 육신들을 여러분들이 보려고 그러면 일단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이거는 실제 저희들 동영상 이거 1시간 가지고는 제대로 강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게 육신은 정관이라는 육신, 그 다음에 평관이라는 육신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인수라는 육신, 편인이라는 육신, 자, 비견이라는 육신, 급제라는 육신, 자, 식신이라는 육신, 상관이라는 육신, 자, 정제라는 육신, 편제라는 그런 육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 해봤자 모조리 해서 10개고, 요거 하나하나의 그런 의미와 뜻들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납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이게 희신, 좋은 쪽으로 작용할 때는 어떤 역할을 하고 나쁜 쪽으로 작용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줄임말로 해보죠. 정관, 평관을 저는 이제 관이 있다, 관이 없다, 관이 좋다, 관이 나쁘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인수, 편인을 인수 이렇게 해가지고 줄임말을 하죠. 비견급제를 비급 이렇게 해가지고 줄임말을 씁니다. 저희들은. 자, 그다음에 식신상관을 식상 이렇게 해서 사주에 식상이 많으신 분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제, 편제를 사주에 재가 많으신 분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관, 평관을 관이다. 그 다음에 인수, 편인을 인수다. 비견급제를 비급, 그 다음에 식신, 상관을 식상, 정제, 편제를 요거를 따가지고 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육신을 10가지를 구태여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관이든 평관이든 이건 다 관이에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인수든 편인이든 다 인수입니다. 비견이든 급제든 다 비급이고, 식상이든 이게 제든 다 사실은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뭔가 하니, 자기 사주에 관이 있는데
이게 좋은 쪽으로 작용할 때는 어떤 역할을 하고 나쁜 쪽으로 작용할 때는 어떤 역할을 한다. 인수편이 있는데 이게 좋은 쪽, 아까 희신으로 작용할 때는 어떤 역할을 하고 나쁜 쪽으로 작용할 때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식신상관이 좋은 쪽으로 작용할 때는 어떻고 나쁜 쪽으로 작용할 때는 어떻고, 그다음에 정제나 편제, 재가 좋은 쪽으로 작용할 때는 어떤 역할을 하고 나쁜 쪽으로 작용할 때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아까 육신 대학 테이프가 있다 그랬죠. 자, 그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공부를 하시면 일단 저희들 사주 90% 정도는 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육신에 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책 그 페이지만, 두꺼운 책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만 한 4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굉장히 쫌쫌하게 적혀 있죠. 자, 좀 얇은 책은 한 5, 60페이지 정도 제가 요점 정리를 해놨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들만. 그래서 그걸 강사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육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맙습니다.